불안이란 어떤 걸까? 여러분의 불안도 이따가 들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제가요, 왜 이 불안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2019년도에 사회적 관계가 거의 끊어졌어요.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로였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모든 이 열심히 해왔던 게 다 끊어진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사실은 회사하고 협력해가지고 강의하러 가가지고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심리상담센터를 제 회사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어리석고 제가 좀 지혜롭지 못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몸이 이제 무너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내가 새로운 길로 열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사회적 관계 일했던 거 어떤 기관에서 계약하고 일했던 거 1년에 거의 한 3곳은 했거든요. 그게 이제 확정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치료를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정말 일이 다 끊어진 거예요. 퇴원을 하고 나오니까 집에서 줌으로 있잖아요. 강의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크로마키다 뭐다 막 이런 거 다 샀거든요.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어요. 허리는 아픈데 이 벨트를 이렇게 꽉 묶여가지고 1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1년을 딱 지나고 1년 반인가 됐을 때 다 풀려가지고 현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현장에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또 저희들은 이제 집단을 하더라도 도구들이 있어요. 이거 다 저거 다 가방에 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집단을 돌려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병원에 누워서 한 2년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지? 라고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다가 노트에다가 키워드를 적어 놓은 걸로 2022년도에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 책도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왜 있었겠어요? 제가 잘 써서? 아니에요. 그때가 어떤 것이 이슈였을까요? 사회에는? 네, 건강, 몸이었어요. 그때가 2022년도가요. 코로나 딱 풀리고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제가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는 진짜 쇼크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다 창궐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몸도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이 죽어가고 병원에 격리되고 엄마가 돌아가시는데도 못 보고 아빠가 돌아가시는데도 못 보는 세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몸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간과하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라는 편지 쓰듯이 했던 게 그 책이 시대의 그 기류를 잘 타가지고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딱 쓰고 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잘 낫는구나. 내 몸이 낫네. 그러면서 약간 교만해지면서 점점 제가 막 날개를 치고 또 강의도 하고 자부심도 있고 교만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통사고라는 게 가벼운 교통사고도요. 잘 났던가요? 완치가 됐던가요? 완치라는 게 없더라고요. 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몸에 대해서 제가 여지까지 쌓아온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게 뭐예요? 난 어떻게 살지? 난 이때까지 내가 돈 번 거에서 10% 20% 나한테 다 재투자하면서 공부하고 나는 내 몸이 보험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은퇴해도 75세까지 일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다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나오고 보니까 생각보다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시기에 저 어떠세요? 건강해 보여요? 아파 보여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공동체에서 일을 하거나 집단에서 일을 할 때도 저 사람 되게 힘들어. 몸이 힘든 사람이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못 들거나 안 들거나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 의자는 공주병이야. 못 들어. 이제 조금만 무거운 것도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그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관계 안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일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배고 듣고 이렇게 쌓아온 걸 가지고 뭘 할까? 계속 질문하고 제 내면을 탐색하고 저 자신한테 묻고 했을 때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 이후에 제가
가장 먼저 쓰려고 했던 게 급격히 살아시는 종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이디어 얻어온 게 건축이라든가 나비라든지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요, 제 눈에 없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해지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럼 이렇게 급격히 이 종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계속 탐구를 하면서 그거를 자가 책을 쓰려고 다 목차까지 정해놓고 그러다가 불안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후에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고 노력해도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제가 옛날처럼 민첩하게 순차적인 이런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거를 그냥 간과하고 스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불안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 이제 수집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불안은 어떻게 내 삶의 무기가 되는가. 원래 이게 가제는요 불안의 기술이었어요. 제가 그걸 불안의 기술을 이름을 지은 거는 야 불안도 내가 내 앞에 오는 거 자주자주 쓰니까 내 기술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토론을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썼고요. 목차도 그렇게 잡았거든요. 야 불안도 나쁜 게 아니더라고. 불안을 자주자주 만나다 보니까 내 기술이 되더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불안의 기술을 썼어요. 이렇게 불안이라는 책이 탄생하기까지가 이전에 제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와 첫 번째 자기 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가꾸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지 몸을 건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셀프 리더십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먹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무엇을 눈으로 보고 마시는지 이 언어도 들어가거든요. 어떤 언어를 보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무슨 물을 먹느냐 이런 거를 다 저는 골고루 봤어요. 셀프 리더십 할 때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8개의 바퀴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찌그러지면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기 힘들다라는 거를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 몸만 건강한 것이 몸하고 이게 뇌와 이 정신과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면은 이거를 적절한 거리를 둬야 되는지 계속 보고 이제 최종 원고를 보냈는데 일부에 보면 철학자들은 불안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의 이야기만 들었지 철학자들은 불안을 어떻게 정의했는가를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이게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어머 나한테만 불안한 게 아니네. 그 사람한테도 있고 또 봤더니 예술가, 작가, 문학가, 무용가, 음악가한테도 불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영화도 보고 하면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의 피와 살이 되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2부를 딱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거를 제가 탐색을 하고 보고 또 사유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2부를 썼어요. 2부에 보면은 책 속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3부는 그러면 1부, 2부가 이렇게 나왔다면 3부는 나 개인에게 연결하는 쪽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을 잡은 거예요. 나 개인에게 너한테는 좋지만 나한테는 이게 무슨 책이야? 나한테 뭐 상관 있어? 너한테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에게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안과 어떻게 동행할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라는 거를 3부에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소용돌이 속에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막 엉켜 있잖아요. 실타래가 막 여기저기 엉켜 있는데 이게 불안이에요. 여기 위에 엉켜 있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근데 이 실타래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주자. 그게 이제 3부예요. 그래서 3부가 급격히 쉬워져요. 사실은 4부까지 쓰려고 그랬는데요. 4부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4부를 못 쓰고 3부로 줄였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두꺼워지면 또 책값 비싸지고 독자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급격히 4부가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4부에서 독자들이 빨리 나하고 연결해서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4부에 하자. 이래서 4부를 그렇게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불안을 다룰 수 있는 거, 동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4부에다 넣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불안은 어떻게 삶의 무기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윤도현이 부른 나는 나비. 그 노래를 우리 중학생들, 대학생들한테도 제가 들려주는데 애벌레의 꿈. 애벌레의 꿈이 뭘까요? 네,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 삶이에요. 저 애벌레의 꿈이 내 삶이다. 근데 이 과정 안에 사람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종교, 믿음도 필요하고 이런 거일 뿐이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요. 내 인생에 각자가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각자의 삶에 골이 있을 거다. 각자의 삶에 목표점이 있을 거다. 지향점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에 골을 넣었어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목표성, 목적성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잡아야지 뭐가 나올까요? 현재 내 상황, 내 삶의 이 불안은 어떤 상태고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떤가 지금 이 불안과 이 고민과 이 경제적 사정과 내가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목적하고. 그러면은 목적하고 현재 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수정이 필요해,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상황과 불안의 패턴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불안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어떻게 이 불안이 내 이 관계 안에 내가 성장하는데 패턴이라 하면 일정한 어떤 무늬가 있어요. 이게 내 삶에 정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한 3년 지나면 꼭 그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누가 자꾸 깨지면은요, 이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데 어떤 패턴이 있는지, 현재 상황과 불안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분석이 없는 사람이 맨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엉뚱한데 에너지 다 쏟고요. 남의 경계를 넘어간다든가, 내 관리를 못한다든가, 남의 경계를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서 남하고 관계 깨지고 이렇게 된다든가. 관점을 1도라도 옆으로 비껴서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돼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1도 같은 방향에서 계속 쳐다보면 안 되고 이 방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1도 옆으로 가면 뭐가 보이는지, 무엇이 자원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지 요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이게 있었네. 아, 누가 이런 거를 나를 도와달라 하면 되겠다. 오늘 제가 여기 한 게요, 다 바뀌었어요. 사회자가 있었거든요. 일본에 출장이 갑자기 잡혀요. 여기 입구에 또 책도 뭐 현장 판매합니다. 내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주실 분이 가족끼리 오늘 또 야외로 나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랬죠. 또 여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 다른 데서 오기로 한 분들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제가 모험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여기 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자도 없고 이게 도와줄 스태프도 못 오신다 하니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막 전화 오고 이분들이 왜 전화했겠어요? 이래갖고 지금 차가 너무 밀려서 못 오고 이런 사람이 한 3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왔는데 제가 전화 부재중이 있으니까 또 말을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옵션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내가 다른 사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시는 분 지금 덕후 그 책을 읽고 뭘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고 여기 당신 앉아서 이거 좀 방명록 좀 해주세요. 또 누가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좀 들어주세요. 저거 좀 하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순식간에 그냥 빨리빨리 그냥 또 대처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옵션. 상황이 바뀌고 1도 옆으로 가면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목표가 있다면 요거예요. 옵션. 여기서 보는 거죠. 다양한 해결 방법과 가능성을 내가 찾아보고 그걸 선택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에 요 2개가 안 되면은요, 내 목표가 없어. 이 목표는 내 목적과 정체성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우리 학생들도 가면은 어떤 가치로 살아요? 무엇을 향해서 살아요? 뭐 이런 걸 몰라요. 그러면은 뭐가 없을까요? 이게 없어요.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일이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이런 걸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단단한 뭐가 있어요?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 살아야 되는 정체성 또는 비전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7.8기로 일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애벌레의 꿈은 나비다.
어떤 얘기고요. 고래에서 특별히 봐야 되는 게 어떤 변화나 상태를 이루고 싶은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그쵸? 본인한테. 내면 소통이 돼야 돼요. 자기 내면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자꾸 외부에서 찾으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 안에 있는 자원을 보고 내면으로 소통을 해봐라. 두 번째는 그 목표가 왜 당신에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고을에서 다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왜 그 가치를 지켜야 돼? 당신은 그게 왜 중요해?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안의 패턴을 분석을 해요. 왜 나한테 전체적으로 불안이 오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불안이 많이 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불안이 성장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어떤 장애물이 되고 어떤 제약을 주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끝나고 나면요. 대안을 탐색하게 돼요. 나는 원래 여기서 직진으로 바로 가기로 했는데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상업계를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취업밖에, 돈 버는 것밖에.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남들은 직선으로 갔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둘러갔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면 장애물이지만 이런 걸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4년 만에 슉 갔지만 저는 둘러서 갔잖아요. 옆으로. 둘러서 가더라도 기어코 고을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능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저는 효율성을 따질 수가 없었어요. 효과만 봐야 되겠다. 내가 충분 조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 조건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학까지는 해놔야 그 이후에 내가 나이 들어도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필요 조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이런 마인드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에 원서를 넣으면요. 합격이 잘 됐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맨 처음에 땄을 때도 구청에 처음에 딱 원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딱 왔는데 막 1급 딴 사람도 많고 이랬거든요. 사회복지사. 사실 요즘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가 초창기에 땄으니까 2급인데도 넣었는데 통합사례관리 상담하는데 딱 뽑혔어요. 제가 그 통합사례관리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사회복지의 꽃은 통합사례관리구나를 생각했어요. 제가 한 1년에 300명을 막 상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 꽃을 피워주면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주변의 자원도 제가 연결해주고 이런 걸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탐색하는 거예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죠? 그러면서 옵션을 두 번째로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자원이 요것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갈라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자원 갖고는 갈 수가 없어.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야. 여기 가는데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지. 누군가가 찾는 거야.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이거 힘들어. 이거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야. 주변에서. 그게 제가 가능한 대안 탐색 두 번째로 넣었어요. 그래서 외부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내 안에 없을 것 같았는데 과거에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안에 있는 성공했던 경험 이런 거를 자꾸 떠올려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과거 옛날 어렸을 때 내가 차를 놓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막막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나는 교통비도 없고 아무것도 전화기도 그때는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해결했지? 이런 성공 경험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요. 만약 다른 사람, 내가 외부 환경 일을 하면 저보다 먼저 컨설팅을 한다든가 멘토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코칭을 해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를 다 비빔밥처럼 다 종합적으로 통 안에 넣었더니 야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지? 요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뭘 만들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누가 조금 도움을 준대. 그렇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저기 골은 어떻게 가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짜가지고 저기를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검색만 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사색, 사유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실수한 것과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거를 다 비빔밥처럼 다 넣어가지고 사유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창의적으로 내가 남이 했던 방법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방법. 남이 했던 방법은 내가 하면 힘들어요. 내가 다이어트도 남이 했던 방법이 힘듭니다. 요 단계에서 내가 했던 방법,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란
어떤 시각의 전환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가 저 지금 여기에서 혼자 해야 되는데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아, 북토크를 통해서 내 책이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더 친한 사람은 또 더 친해지고 그리고 몰랐던 사람은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돼요. 성공 경험 현재 상황에 가장 가능한 이런 것들을 성공 경험에서 갖고 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딱 나오면은요 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 의지가 생기고요 에너지가 팍팍팍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경영해 나가는 거죠. 불안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이렇게 첫 걸음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키워드 적기야 너가 여기서부터 한강까지 매일 걸어 일주일에 2번이나 걸어 이런 게 있잖아요. 너가 세워지려면 노력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말고 걸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강까지 갔다 오는 걸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허리가 많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아 내가 내 방법대로 운동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한 게 이제 PT를 제 몸에 적합한 아까 코치 외부 자원을 끌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PT를 했어요. PT 받아서 우리 신랑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비싼 거 했다고. 이거 비싼 돈 들여가지고 PT 그냥 운동하지 이거 했다고 막 욕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근데 저와 저를 분석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으로 2년, 3년, 4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육도 안 생기고요. 이게 더뎌요. 아,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재료를 가지고 나한테 맞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T를 시작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도 좋아지고요. 근육도 많이 이게 하체 균형을 위주로 제가 PT를 받았는데 이게 좋아지고 지금 이제 상체 이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첫 걸음이 딱 이걸 하게 되면요. 언제부터 하지?가 나와요. 이것도 함께 할 때는 더 좋아요. 왜? 우리가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누구랑 같이 하면 이거 언제부터 할 거야? 당신이 하는 걸 언제 보여줄 수 있어?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어? 라면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논문을 성격에 대한 메타인지를 썼어요. 여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막 있어야 돼. 그 분야에 자기 하고 싶은데 지식이 축적이 돼야 돼요. 지식이 차고 넘쳐야지 그 다음에 옆으로 뭐 비빔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메타인지가 향상되는 게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절이 필요하고 자기 평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이걸 관점을 시각을 바꿔서 나간다든가 새로운 관점을 나간다든가 머문다든가 새로운 뭐를 인풋해가지고 축적을 시킨다든가 이런 안이 나오거든요. 의지와 실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실행도 있지만 중간평가에서 자기 피드백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조절해 간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자원에도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원 체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좀 더 단단하게 구축해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실행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자원들을 또 더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리소스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도 많은 자원을 자꾸 넣고 배우는 거 이런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렇게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가면 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리소스풀한 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이 많아 내한테는. 인간관계 폭이 되게 넓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한테 이거 가서 지원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평소 때 친밀하게 안 지내도 뭐 일부러 대면 안 해도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자원이 풍부하게 갖고 있을 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만들어갈지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도 지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나를 신뢰하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 한 집단, 한 공동체, 한 대상 이런 것들을 찾아요. 이것도 지원 체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어려움, 내가 막막한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나를 귀담아 경청하고 들어줄 때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워서 앞으로 못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자신감을 얻어서 용기 있게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는 게 이때 신행 의지할 때 나에게 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양한 대안을 창의적으로 내가 탐색을 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해. 너무 내 삶이 언덕이 불안해. 그렇다면 이 불안의 요소가 뭐고 원인이 뭐고 이런 걸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 내 욕구는 뭔지 내 기대는 뭔지 내 꿈과 비전은 뭔지를 나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의적인 대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예요? 나를 명확하게 봐라. 나를 명확하게 탐색을 해라.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기대가 있고 뭘 원하고 이런 것들을 봐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대안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너가 인간관계가 어렵다면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패턴이 있거나 기대하는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요거를 이제 내가 탐색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대안을 창의적으로 탐색한다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어떻게 내가 사람이 친해지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근데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명함만 주고받고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 전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눈으로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행동 계획을 실행을 하는 거. 내가 감에 있어서 저분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지원체계가 필요해. 이런 거를 느끼고 다시 이거를 계속 전략을 짤 때 이 지원체계 실행을 하는데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지속성이 있어요. 내가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가면 조금씩 조절해가고 바꿔가면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결론적으로 고를 향해서. 나의 인생의 고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마무리인데요. 불안을 무기로 만드는 여정. 에블레의 꿈이다. 결론적으로 에블레의 꿈이다.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불안이 왜 있을까요? 왜 나한테 불안이 올까요? 뭔가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뭐가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현실이 갭이 있는 거야. 나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그죠? 그럴 때 불안이 오는 거야.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그죠? 이래서 불안이 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불안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불안이 왔을 때. 떨려. 벌벌 떨어. 또. 그렇죠. 떨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 피해요. 안 들여다봐요. 불안 같은 거 나 내 인생에 안 데리고 살아 하면서 피해요. 덮어두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떨고 있거나.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산길을 갈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때 뭐였어요? 동물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산길 가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기로 동화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벌벌벌 떨거나 무서워서 안 나가거나 그래서 얼어붙어 있거나 너무 무서워갖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산길을 지나가야 된다면 이 산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는 거예요. 그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이 내 인생에 작동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불안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 가라는 건데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누구나 불안이 있거든요. 그 부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미생물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 붙어야지 생존이 가능한지를 다 감각과 느낌으로 알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고 성장할 것인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인해서 불안이 없다면 현실이 안 좋아하겠죠. 물론 이제 성격적으로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능력, 성장,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면 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누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도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여기서 딱 그냥 끝! 이거 가지고 나는 쓰고 말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영향력 있게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야. 어떤 거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에 꿈틀대는 이것이 불안이라고 했는데 저는 불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안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언어다. 또 다른 언어를 만들어주거든요. 왜? 이 불안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한 문장이 나오고 언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불안을 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를 비추는 내 내면에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게 바로 불안이다. 이 존재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존재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건데 존재를 흔들지 않으면 난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존재를 자꾸 흔드는 거울이다.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이상으로 제가 이게 불안이라는 자체가 이 내면, 내 내면, 이 내면의 내 존재는 바로 나를 염두에는 이런 사람이 하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 존재, 이런 것들을 흔들 때, 이 불안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고을로 가고자 할 때 계속 그거에 갭이 있을 때 나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불안이다. 라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하는 거 무슨 의미가 담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를 말로 이게 이제 불안도 사실은 언어로 표현하는 게 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안하면 계속 그게 언어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근데 우리가 책 표지를 보고도 내가 느끼는 거를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하는 게 새로운 재창조를 계속 해내는 거.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나를 보니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맞나 틀리나가 없어요. 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이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릴 때부터 정답을 요구하는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맞는 게 틀리나 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정답이라는 건 이 세상에 사실은 몇 프로 안 돼요. 다 해답이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불안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내면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표지를 보면서 되게 확실하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떤 게 확실해요? 글씨체도 그렇고 이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막 불안이라는 그 이미지가 갑자기 막 와닿는 오, 느낌이 그렇구나. 왔어요. 네.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던 것들인데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뭐 딱 정의를 못 내리고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불안을 불안하게만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이 표지처럼 아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딱 느껴지고, 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이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애매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랬을 때 막 피하고 막 덮고 막 도망가는데 아 이거를 하나의 나의 성장의 기회로 창의적인 어떤 걸로 만들 수 있는 그거였는데 내가 그거를 못 하고 살았구나. 오, 네, 그러면서 조금은 용기가 생기고 감사합니다. 네,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이 이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평소 때 두루뭉실 불안한 거를 덮어두고 산 거야. 그러니까 외면하거나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불안하다 막연하게.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불안이 불안을 낳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언어화, 글로 적는 게 명확하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단에서 많이 하는 게 감정의 이름표 다는 걸 많이 하잖아요. 불안의 이름표를 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 왜 불안한지를 자기 스스로 이게 바로 나를 치유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게 하고 불안의 정체가 두루뭉실했던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불안을 삶의 모기로 만드는 여정은 지금 작은 첫걸음 이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은 다 내 인생의 목표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 목표가 어떤 갭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기 위해서 주변에 내가 어떤 것을 탐색해야 되는지 좀 탐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우시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골에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또 가고자 하는 충만한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격려의 발걸음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